네, 지금부터는 장윤미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 22일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어떤 얘기를 할지 참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워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네, 이 수사지휘권 문제, 변호사님, 네. 이거 나흘 만에 검찰총장은 위법하다고 하는데 또 법무부 장관은 또 적법하고 필요했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형국인데 예. 일단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절한 행사였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비상식적이다. 본인을 완전히 배척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항변을 한 데 반해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라임 사건 관련했을 때 이 김봉현 씨의 진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사실관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요. 일단 검사, 일선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뭐 불구속 상태에서 보석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정치인들을 거론했다는 부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직보체제를 유지해가면서 검찰총장 휘하에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국민적 의혹도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적시에 적절하게 법에 근거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추 장관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가장 큰 이유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 폭로거든요. 이번에 걸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윤 총장이 그 변호사하고 매우 친하다. 그래서 그 빈소에 수사관 빈소에 같이 갔었다. 그런 이제 유착 의혹을 하나 이제 제기한 게 있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려고 할 때 추천한 4명의 검사,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김봉현 씨가 룸사롱까지 가가지고 접대한 그 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수사관 그 빈소에 갔을 때 그 변호사 거기 같이 간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거기에 있는 검사 4명을 거기다 추천했는데 그분들하고 김봉현 씨가 지금 현재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모 룸사롱에서 접대했다고 하는 그 검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게 급박하고 필요했다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매우 연관이 깊어서 배제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했지만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네. 지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을 때 이 부하라는 단어가 참 화제가 됐습니다.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지휘 감독 받는 사람이 하급자이지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또는 맞습니다. 4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두 번째 저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 이런 말씀을 업무 보고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이죠. 법원은 뭐 상권 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이고요. 사법부 소속이고요. 그러나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행형 여러 가지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하라는 단어는 정말 생경하고 추미애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정말 상급자인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 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그래 부하가 아니다 하는 말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네. 내가 당신의 상급자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은 추미애 장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휘 감독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법무부의 일반 행정 업무,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사와 소추에 관련된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라고 하는 건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걸 밝혀내는 게 수사고요. 네. 소추는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행정부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있고 그거의 대리인인 바로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모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사법적인 독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함부로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해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3번이나 지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법 전체 우리나라 형사사법 71년 역사상 4번 있는데 그중에 3번을 추미애 장관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게다가 예를 들면은 형사의 수사와 소추에 관련된 거는 검찰총장이 그거를 만약에 매우 위법한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매우 부당하게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장기형을 받고 그 안에서 수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것도 예.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틀리게 나오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바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거는 단순히 부당한 정도를 떠나서 위법하다는 것이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국감에서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었죠. 이에 대해서도 오늘 추미애 장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뭐 하여튼 지난 그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우리 인사 조치가 잘 됐다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서민 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 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요. 검찰총장은 인사가 협의도 없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 이런 질문에도 그렇다고까지 얘기했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 또 인사 조치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본인이 뭐 인사를 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부분 굉장히 강경하게 수사를 하고 몰아치기식 수사를 했던 그런 관행을 유지하고 왔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그 어떤 형사부를 좀 더 이제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재편하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그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예. 원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구조로 네네. 인사권은 행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물밑에서는 총장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었겠지만 예.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밀한 협의 자체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종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사퇴의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거취 문제가 관심이었습니다. 윤 총장이요,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국감장의 여러 발언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관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뭐 지키라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추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윤 총장이 위증을 한 게 되겠네요. 딱 뭐 위증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추정인 거고요. 네, 네. 그러나 뭐 그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자신이 이번에 총선에 여당이 아주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여론이 뭐 특히 여당에서는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으로 다 당신이 틀렸다는 거 지금 밑등등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윤석열 총장도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메신저를 통해서 어쨌든 임기를 잘 지키고 그다음 임무에 그대로 충실히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거를 예, 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냥 스스로 내 임기 지금 잘 보장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하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게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때 국감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임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의원이 하니까 내 임기는 인사권자가 특별히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원래 2년 임기 보장된 거고 나는 충실히 이 업무에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소극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뭐 정치적 중립을 뭐 위반하고 그리고 뭐 부적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적극적인 의원의 추궁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에서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 윤 총장의 그 발언을 언론 통해서 봤더니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었다. 그게 나는 상급자로서 정말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본인은 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장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도 내가 지휘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고 윤 총장이 잘못 발언하고 오해를 살 수 있게끔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전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 지시 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책임자로서 잘못을 시인하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깔려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추 장관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법무부 국정감사 지금 오후 12시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정회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오전에 있었던 주요 발언들, 추 장관의 발언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말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국감에서 했던 이 얘기가 지금도 정치권에선 상당히 뜨겁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총장 임기 마치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실제 검찰총장이 정계 임무를 안 하는 게 관행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제 검찰 사실 총장까지 마치고 나면은 네네. 대부분 이제 국민에 대한 봉사, 예를 들면
뭐 교도소에 있는 재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라든지 아니면 출소한 다음에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러니까 자기 돈벌이보다도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예, 예. 물론 그리고 정계에 입문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정계에 입문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냥 초선 의원으로서 정계에 입문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미 차기 대선 후보, 유력 후보자로서 예, 예. 뭐 심지어 1, 2위를 다투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지금 한 4, 5%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야당에서 지금 인물난이 돼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끝나고 나면 거기로 영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차기 대통령으로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정상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막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정치에 입문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보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정당당한 형사사법 체계 그리고 정치적 중립, 사법적 독립을 위한 검찰 이런 것들 또 검찰 개혁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게 옳은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하종대 선임 기자 얘기하는 과정에 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부적절했다는 점 저희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윤 총장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앞쪽은요. 화환들이 속속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등의 문구가 적혀 있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화환들이 줄지어서 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화환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두고 또 친여 성향의 한 검사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지세를 정말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화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걸 치우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걸 어떤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걸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 같은 검찰 내부에서도 물론 그 검사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뭐 조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또 정치를 하겠다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그 생각이 예, 드는데 사실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덮었다요? 예, 예. 덮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떤 정치의 그림자를 검찰로 끌고 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이런 화한 좀 안타깝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하종대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법조도 오래 출입하셨을 텐데 저런 상황을 별로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전에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요? 저렇게 많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150개 이상이 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렇게 많은 어떤 그 응원에 지금 화환이 와 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 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 집권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저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사실 저게 왔을 때 바로 없애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정치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없앤 적도 없습니다. 거기 오면은 적어도 당분간은 쭉 놔두고 이런 게 왔구나 하는 게 있었고 저것뿐만 아니고 뭐 검찰청 성사로 들어가면 어느 때는 뭐 선물도 온 적도 있었고 그다음 꽃바구니 온 적도 있었고 여러 번 과거에도 중수부장 앞으로도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바로 없애진 않아요. 예.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좀 예. 어려워요. 예, 네. 그렇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주 국감에 이어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출석한 국정감사도 오후 내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두 사람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추가로 나오면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